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했었던 5장하고 6장에 대한 내용을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근데 5장이 그거였죠. 전개의 특수해법이라고 해서 영상분, 영상법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하던 건데, 이 영상법이 만들어지려면 그죠? 반드시 접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 이렇게 볼게요. 첫 번째가 접지 무한 평판하고 점전하라고 하는 조건일 경우에 떨어진 거리를 A로 가정할 거예요. 그냥 그림을 그려드릴까? 접지가 되어 있는 무한 평판이 존재하고 떨어진 거리를 A미터라고 가정을 한 곳에 Q쿨롱이라고 하는 점전하가 준비되어 있다 라면 영상분 전하는 반대편으로 동일하게 A미터만큼 떨어진 곳에 존재할 것이며, 이때 존재하는 영상전하, 이렇게 할까요? 1번 영상전하라고 하는 녀석이 보통 Q'이라 표현하는데, 크기는 같고 부호만 다른 녀석이 존재한다. 어떤 도체일 때? 접지무한 평판과 점전하일 때. 그럼 두 전하 사이에서 힘이라는 걸 구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구하는 힘을 구하면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 자리가 A가 아니라 A의 제곱이 되니까 16파이의 입실론 제로 A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Q제곱이 된다. 이때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흡인력이었다는 거. 세 번째가 전개를 구하는 요령이었는데요. Y만큼 떨어진 곳에다가 단위전하라고 하는 1쿨롱을 위치한다면 Q쿨롱과 1쿨롱 사이에서 발생하는 반발력이 생기는 거죠. Q쿨롱과 1쿨롱 사이에서 발생하는 반발력이라고 하는 2원, 마이너스 Q쿨롱과 1쿨롱 사이에서 발생하는 흡입력, 그럼 두 개를 합쳐서 전체 전개 2라는 녀석을 만들어낼 거다라는 거죠. 이때 2라는 건 그러면 2원이라고 하는 전개를 하나 만들고, 여기가 세타일 때 수전에 발을 내리면 2배, 밑변의 2배죠. 그래서 2배에다가 코사인 세타라는 녀석을 쓸 겁니다. 그럼 2원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4파이의 입실론 제로 떨어진 거리를 대문자 R로 가정을 할게요. 그럼 R 자승 분의 Q 곱하기 2 코사인 세타는 대문자 R분의 A. 왜? 여기도 세타랑 어떠니까? 같으니까 R분의 A가 돼서 4파이 입실론 제로에 R 3승분의 2AQ가 되는데, 2하고 4하고 약분시키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2파이 입실론 제로 R의 3승이라는 거는 삼각형의 빗변 A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2분의 1승 전체의 3승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AQ라고 쓰시고 마이너스라는 흡입력은 생략 가능하다, 이런 얘기였고, 네 번째가 이런 전개의 최대값을 구해야 했는데, 조건은 Y가 0일 때, Y가 존재하지 않을 때 전개의 최대값이 존재했기 때문에 Y를 0으로 잡으면 A의 3승 약분해서 2파이 입실론 제로 A의 제곱분의 Q 마찬가지 마이너스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럼 다섯 번째, 전속 밀도의 최대값 Dmax 값을 구할 때는 전개의 최대값에다가 입실론 제로를 곱한 값, 그래서 2파이 A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Q라고 하는 단위는 쿨롱/per 제곱미터가 나오더라. 그래서 저 5장의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접지무한 평판과 점전하에서는 지금 만들어 놓은 5가지 공식들만 기억을 해주시면 이쪽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죠. 두 번째로 배우신 게 뭐였냐면 접지 구도체예요. 접지 구도체라고 하는 녀석도 있는데, 접지되어 있는 구도체 그리고 점전하, 그래서 구도체가 하나 존재하고 있고요. 얘를 접지시킬 겁니다. 반경을 A라 가정을 하고, 9니까 뭐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얘로부터 D미터 떨어진 지점에 점전하 Q쿨롱을 위치시켰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영상전하 Q'가 있었는데, 그죠? 마이너스 D분의 AQ 값. 여기 있어야 되는 게 끌려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어딘가로 끌려와서 여기에 Q'가 있다. 내부에 존재할 거다. 그럼 그때 위치라고 하는 녀석을, 영상전하가 위치하는 곳을 X, 남은 거리를 D-X라고 하면 두 번째 영상전하가 위치하는 X는 D분의 A제곱이 되더라. 반드시 플러스 부호를 씁니다. 영상전환 마이너스지만 위치는 플러스,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다.
세 번째, 요거 구하는 건 기억나시죠?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했었던 거. 세 번째 힘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기본적인 게 얘죠. 4파이 입실론 제로에 d-x 전체의 제곱분의 q 곱하기 q-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q- 자리에다가는 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x 자리에다가는 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내는 게 접지 구도체하고 점전화에서 우리가 배워야 했던 내용들이고, 세 번째 얘기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접지가 되어 있는 무한평판 그리고 선전화, 접지 무한평판과 점전화가 아니라 선전화라고 한다면 F라고 하는 힘은 Q2를 통해서 구할 건데 Q가 로 L 곱하기 L이고요. 전개 2가 선전하니까 2파이 입실론 제로 H분의 로 L이 되는데요. 요 결국에 H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접지되어 있는 평판을 기준으로 선전화, 여기를 H 또 H, 결국 EH가 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가 EH가 되면 4파이 입실론 제로 H분의 로 L의 제곱이라 쓰고 단위 길이당이라는 의미로 뉴턴 퍼 미터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5장에서는 이것들이 핵심인 거예요. 이거 가지고 문제를 주고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거 없었을 거고, 6장으로 넘어가시면 뭐 제목은 전류라고 나와 있는데요. 나머지 것들은 다 쉬워요. 우리가 그냥 전기 이론에 해당하는 것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별로 어려울 게 없지만, 이거 I라고 하는 전류의 정의식이 T분의 Q라고 하는 거, 얘를 T분의 N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 이때에는 전자가 몇 개인지, 이동하는 전자가 몇 개인지에 대한 개수, E라고 하는 건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 이런 녀석들이고, 만약 전압의 정의식을 써라라고 하면 이동하던 전하가 일을 하는 거, 이런 거고요. 도선이 지니고 있는 저항을 만들어 봐라 라고 하면 로우 S분의 L이 된다는 거. 물론 로우는 고유 저항이고요. S 면적이니까 파이 R 제승분의 L로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죠. 파이 D 자승분의 4로우 L이라고 하는 녀석. 왜? 지름으로 표현했을 때. 근데 고유 저항의 역수인 전도율을 써도 돼요. KS분의 L이라는 녀석을 써도 똑같더라. 자, 주의해야 할 건 뭐냐면 로우라고 하는 녀석이 고유 저항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지만 저항률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 거고 비저항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론에서는 단위를 옴미터 쓰죠. 설비 기술 기준에서는 옴 스퀘어 퍼 미터를 쓴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K라고 하는 녀석 혹은 시그마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였죠? 전도율 혹은 도전율이라고도 불러주고요. 고유저항의 역수이다 보니까 모우 퍼 메타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더라라는 거는 좀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이 전기 이론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 나오는 게 6장 편이 되는 거고요. 조금 새로운 개념은 뭐냐면 스몰 t도씨라고 하는 온도에서 라지 t도씨라고 하는 온도로 온도가 상승했을 때 저항 R 스몰 t 옴이었던 게 R 라지 t 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온도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체들은 온도가 상승하는 거고, 탄소 같은 녀석, 부온도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 저항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근데 상승되는 저항을 R 라지 t라고 가정하면 얘는 기존 저항에다가 1 플러스 알파 t의 라지 t 마이너스 스몰 t라는 식을 이용해서 풀었고요. 온도 계수를 직접 집어넣는 거야. 알파 t라고 하는 온도 계수를 집어넣게 되면 234.5 플러스 스몰 t분의 234.5 플러스 라지 t에다가 기존 저항을 곱해서도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요 공식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평균 온도 계수 또는 합성 온도 계수라고 불렀던 녀석의 공식이 하나 있는데, 평균 온도 계수, 합성 온도 계수라 하면 R1 더하기 R2분의 R1의 알파 1 플러스 R2의 알파 2라는 식을 이용한다라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6장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고, 새로운 건 뭐였냐면요. 이거예요. 저항 R하고 용량 C를 가지고 곱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자, 무슨 얘기였냐면 저항 R이라고 하는 녀석을 앞전에 로우의 S분의 L이다라고 정의를 했고, 용량 C가 평행판 콘덴서면 D분의 입실론 S가 되다 보니까 R하고 C를 곱하면 입실론 로우가 나오고, 따라서 R이라고 하는 저항값은 C분의 입실론 로우로, 전류 I라고 하는 녀석은 입실론 로우분의 CV로 계산할 수 있다는 이 세 가지 패턴을 기억하는 거죠.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항이나 전류를 구한다라고 하면 오음의 공식만 생각할 수 있지만 정전 용량이라는 녀석이 존재하면 이런 패턴으로 구하는 거였지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용량 C라고 하는 녀석을 굳이 안 주고 도체 이름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구도체, 반구도체, 동심구, 동심원통, 뭐 평행 왕복도선, 평행판 콘덴서 등등등을 집어넣어서 저항이나 전류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 6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이 개념이 될 거예요. 이 개념 혹은 이쪽 개념이 새로운 거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배우신 거라고 하면 이제 성질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열전 효과다, 전열 효과다, 현상이다 이렇게 하면 전기로 열을 주거나 열을 뺏는 게 뭐였어요? 펠티어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열을 가해서 전기를 얻어내는 게 재백이 되더라라는 거.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서로 다른 금속에다가 열을 가하거나 전기를 공급하는 거지만 동일한 금속에 공급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톰슨 효과라는 녀석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전기 분극이라는 말이 나온다면 P2로 현상을 기억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전 효과는 분극이 응력의 수직한 방향일 때가 횡효과예요. 종효과가 아니라 동일한 방향일 때가 종효과였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게 6장의 주된 내용이었고요. 전류밀도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배우기는 하셨는데, 이 전류밀도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스몰 i라고 표현을 하고 단위를 암페어 퍼 제곱미터라 쓰기 때문에 면적분의 전류라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한 번 더 정의해 드리자면 S분의 R분의 V가 돼서 RS분의 V라 쓸 수 있고요. R이라고 하는 저항이 로우 S분의 L이다 보니까 요거 대신에 로우 S분의 L 곱하기 S분의 V, S하고 S 약분되면 로우분의 1 곱하기 L분의 V가 돼서 로우분의 1은 전도율, L분의 V는 전개, 요게 전류 밀도의 기본식이 될 거다라는 것까지도 설명드렸던 게 6장에 나왔던 얘기예요. 뭐 문제는 없었는데요. 전열기 공식이라는 거 기억하면 좋다 그랬죠? 860 에타 PT는 CM에 T2-T1이라는 식을 써서 단위는 킬로칼로리를 쓰는데, C는 비열이니까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야. 안 주면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땐 1. M이라는 건 질량, 리터를 써도 되고 킬로그램 써도 돼요. P라는 건 전력인데 킬로와트, T는 시간인데 아워, 에타는 효율이 되더라. 왜 860만 써요? 라고 하면 단위 때문에 킬로칼로리를 가지고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 사실 이런 것도 있죠. 1줄이 0.24 칼로리가 된다라고 해서 전력량의 단위는 열량의 단위로 바꿀 수 있는 거고, 반대로 1칼로리는 0.24분의 1줄이니까 약 4.2줄이 된다라고 하는 거. 1kWh의 값은 860kcal가 된다. 뭐 1HP라고 하는 홀스파워 마력은 746W가 되더라. 전력은 마력으로 바꿀 수 있다. 뒤에 끝나는 글자가 동일할 때만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에 나왔던 게 6장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도 좀 손쉽게 했었던 것 같고요. 7장은 많이는 안 했는데요. 핵심이 그거죠. 2장에 대응된다고 했던 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하 Q 쿨롱이었던 녀석 대신에 쓰는 게 자하 M, 자극, 단위는 웨버, 힘 F라고 하는 녀석은 동일하게 썼고요. 전개 E라고 하는 뉴턴 퍼 쿨롱, 볼트 퍼 미터라는 거 대신에 쓰는 거는 자개 H, 그래서 뉴턴 퍼 웨버나 암페아 혹은 암페아 턴 퍼 메타라는 단위를 쓴다라는 거였고, 전위 V라고 하는 볼트 대신에 쓰는 거는 자위라고 하는 U, 그래서 단위가 암페아 혹은 암페아 턴을 썼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전속 밀도 D 쿨렁 퍼 제곱미터 대신에 쓰는 거는 자속 밀도 B 해서 단위가 웨버 퍼 제곱미터 등등등등등 바뀌던 거 기억하셔야 하면서, 입실론 제로라는 녀석 대신에 뮤제로를 썼고, 뮤제로는 단위가 헨리 퍼 미터고 수치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어서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힘을 구하실 때 자계에서는 4파이의 뮤제로의 R 제곱분의 Q1, Q2 대신에 M1, M2를 쓰는데 쿨롱 상수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 수치 때문에. 그럼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1, M2다라는 식으로 바뀌는구나 정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계라고 하는 H를 구할 때도 4파이 입실론 제로가 아니라 4파이 뮤 제로 R의 자승분의 M이라는 걸 써서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이라는 식으로 바뀌는 거고, f라고 하는 녀석을 구할 때 f는 q2라는 식이라는 걸 알고 계셨다면 q 대신에 m, e 대신에 h라는 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 전위 v라고 하는 녀석이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였으니까 자위 u라는 녀석은 4파이 뮤 제로 r분의 m이 된다. 물론 정의식은 똑같아요. 정의식은 똑같은 거고 v가 2r이었으면 u는 hr로도 표현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전기력선하고 자기력선의 차이도 설명드렸는데 전기력선은 불연속이었어요. 근데 자기력선은 연속이면서 패곡선이 가능했고요. 응축력이라는 게 생겼더라라는 차이만 있었고 그 외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는 n극에서 s극으로 간다. 뭐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은 자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간다. 서로 반발해서 교차할 수 없다. 등등등은 다 동일했던 거죠. 물론 이러면서 2장에서 배웠던 공식들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 전기 쌍극자에서 전위 V를 찾으실 때 4파 입실론 제로 R 자승분의 라지 M의 코사인 세타다라고 외우셨으면 쌍극자 자위 U 같은 경우는 4파이 뮤 제로 R 자승분의 라지 M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이때 쌍극자 모멘트 M이 Q 델타였지만 여기서는 쌍극자 모멘트가 ML이라는 녀석을 쓰더라. 쿨롱미터, 웨버미터가 된다. 그래서 전개와 동일하게 자개도 벡터로 표현하면요. 4파이의 뮤 제로의 R 3승 분의 EM 코사인 세타의 R0 성분 플러스 4파이의 뮤제로의 R3승 분의 M의 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으로 세타 제로 성분 이렇게 스칼라로도 바꿀 수 있고 지금처럼 벡터로도 표현이 가능했던 거예요. 뭐 다 써드리긴 너무 많으니까 요 정도 쓰고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전속 밀도에 대응되는 자속 밀도라는 게 있었는데 자속 밀도 B라고 하는 건 면적분의 자속이 되고요. 그럼 면적분의 자극이 되고 4파이 R의 자승분의 자극 M이 되고 뮤 H라는 녀석을 써서 단위가 웨버 퍼 제곱미터가 됐었는데 만약 CGS 단위로 바꾸게 되면 1웨버 퍼 제곱미터라는 녀석이 10의 8승 맥스웰 퍼 제곱미터와 같았고 그러다 보니까 10의 4승 맥스웰 퍼 제곱센티미터하고 같았고요. 그게 10의 4승 가우스가 됐었고 얘가 1 테슬라가 됐었다라는 것만 차이가 있었고 나머지는 2장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쌤들한테 다음번 수업 시간 전까지 2장과 7장에 대응되는 표를 먼저 기억을 하자고 했어요. 대응되는 용어, 기호, 단위를 알아놓고 2장에서 외웠던 공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으로 7장 공식에다 엎어 쓰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전기 이중충이면 자기 이중충이 돼서 U라고 하는 자위를 구할 때 4파이 뮤제로 R분의 M인데 M 델타 오메가라는 걸 쓸 거고 입체각 오메가는 2파이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동일했고 M 델타가 로 S 곱하기 델타가 아니라 시그마 S 곱하기 델타가 된다라는 거 다 똑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2장 걸 알고 계시느냐예요. 지금 제가 또 급하게 한번 썼지만 확인 한번 하시고 제가 안 쓴 것까지도 찾아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